도전해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제 얘기 좀 간단하게 할게요. 저는 우연히 아주 운이 좋아가지고 만 32살에 대우그룹에 임원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해서 됐냐고 그러는데 그건 남들 모르죠. 그때 김무중 회장이 시켜줬으니까 된 거니까 그 양반 맘인데, 하여튼 그 양반한테 필요했던 사람으로 인정받은 게 32살이었어요. 그래서 난 처음에 농담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갔더니 한 60된 양반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당신 누구냐니까 오늘부터 당신을 모시기로 한 기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회사로 출근해야 되니까 모시러 왔대. 그래서 앞심 운전석에는 나이 60된 양반이 운전을 하니까 부동자세로 앉아서 출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갔더니 이게 리얼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대우그룹이 하는 세계경영이라고 하는 부위를 책임지는 임원으로 갔어요. 그러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내가 몰랐던 거는 우리나라가 IMF가 오는 걸 몰랐었어요. 그런데 IMF가 오는 때 대우그룹은 자금 조달을 전부 해외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이 돌아가지가 않는 거였어요. 그게 대우그룹이 무너지게 된 계기예요. 그러고 나니까 누군가는 뭐 경영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제일 먼저 사표 쓰고 나온 게 나중에 보니까 저더라고요. 그래서 셀러리맨을 그만둔 게 99년 12월 31일이었어요. 그게 내 나이 45이었습니다. 그래서 45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그 당시에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취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백수가 2000년 1월 1일 날 이제 백수가 됐는데, 백수가 됐더니 여러 사람들이 뭐 전화가 오는데 특히 처갓집 식구들이 전화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했다고도 하고 그러더니 꼭 끝머리 묻는 말이 뭐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생각이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한 나흘 당했더니 할 수 없이 나도 사업해야 되겠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그랬더니 내가 당신은 그런 결정을 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 그랬더니 마누라가 사업하라고 나한테 5천만 원을 줍니다. 근데 내가 사실은 벌어다 준 돈 많았거든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안 남았대. 그래서 5천만 원을 주길래 5천만 원 가지고 회사를 차렸어요. 그게 우리 그룹의 지주회사입니다. 근데 뭐를 하려고 차린 게 아니라 일단 차린 거예요. 근데 이제 대기업 출신들이 제일 행복해하는 거는 회의를 해야지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근을 딱 하면 오전 회의를 시작하는데 회의 주제가 오늘 점심 메뉴예요. 그거 가지고 3시간 진지하게 토의해가지고 짜장면을 시키고, 오후가 되면 다시 토의를 해요. 저녁은 집에 가서 먹을 거냐 먹고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하루가 갑니다. 이거 보름 당하고 났더니 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할 거냐고 쳐다보고만 있는데, 내가 뭐 할 게 있었으면 진작 했지. 백수 된 다음에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내는 또 맨날 당신만 믿어 그렇게 하고, 뭐 대단한 돈 준 거 5천만 원 준 거 가지고 아직도 여유 있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래서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가기로 생각하고 미국으로 가겠다 그랬더니 다들 현명한 선택이래. 그러니까 그 큰 물에 가서 놀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는 미국 갈 때 여러 사람들이 잘 가라고 하는데 그게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는 인사말하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LA를 갔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왜 왔냐고 하길래 사업 구상하러 왔더니 세탁소 하는 사람은 나한테 세탁소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거 싸게 팔 테니까. 그 다음에 식당 하는 사람은 뭐니 해도 식당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더 있다가는 안 되겠길래 도망을 간 게 샌프란시스코야. 왜냐면 거기 한국인이 적으니까. 근데 그때 산호세 호텔비가 엄청나게 비쌀 때였어요. 근데 갔더니 80불짜리 모텔이 있길래 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게 왜 80불인 줄 알았어요. 기찻길 옆에 있는데 5분에 기차가 한 대씩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녁만 되면 기차 세는 거예요. 기차 한 대, 기차 두 대. 그러다가 기차가 안 오면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오면은 안도가 되고. 그래서 며칠 밤은 기차 세다가 밤을 샜어요. 그러고 이제 며칠 밤 지난 다음에 이렇게 바깥에 나가 보니까 거기가 바이오밸리입니다. 거기가. 그러고 그 앞에 보니까 엄청나게 큰 회사가 있는데 그게 제넨텍이라는 회사더라고요. 그게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바이오텍 회사였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앞에 갔더니 얼씬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바이오텍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거 한번 괜찮겠다는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어려운 건 알았으면 몰라 안 했을 텐데 그때는 이렇게 쭉 보니까 뭐 건물 좀 있고 그러길래 만만해 보여서 저 그래 바이오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재미난 거는 뭐 오라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이제 도대체 바이오는 뭐고 제약 사업은 뭔가 하고서는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제약 사업이 재미난 게요, 이게 FDA라는 게 있어가지고 현재 네가 뭐 하는지 미래에 뭐 하는지를 다 가르쳐 줘야지만 돼요. 다 예고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벤치마킹이 안 필요한 거예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그래서 한 개씩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근데 뭐 모으다 보니까 한 3달쯤 지나니까 내 호텔 변원박에 전 세계 제약회사의 지도가 다 있더라고요. 그러고 나는 그 전까지는 약이라고는 아스피린밖에 몰랐었어요. 그래서 뭐 이거 뭐 약 그러면 일단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 의사, 약사, 그러고 생명공학 박사 이러면 어려워 보이길래 내 거 아닌 줄 알고 몰랐다가 가만히 보니까 인류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개발한 약의 종류는 400개 미만입니다. 기본 물질은. 그러면 이 약의 원리가 뭔지, 임상해 보니까 부작용이 뭔지, 효능이 뭔지를 한 물질 가지고 반나절 이상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한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스탠포드에 가가지고 노벨의 약상 받은 의사들하고 밥 먹다가 약 얘기를 했더니 나한테 너 전공이 약이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라고 하면 안 만나줄 것 같아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랬더니 야, 굳이 지가 만났던 애들 중에 너 진짜 똑똑한 놈이라는 거야. 그래서 노벨의 약상 받은 사람이 똑똑하다 그러니까 우쭐하더라고요. 내가 왜 서두에 이런 얘기를 하냐, 뒤에 할 얘기 중에 하나를 얘기할게요. 도전해 보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이 늦었다고 그래요. 나 45살에 시작했거든요. 그 다음에 돈 없다고 그래요. 5천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고 그래요. 나는 생명공학과, 약학과, 의학을 다 독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는 전부 핑계일 뿐이에요. 그게 절실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시간이 오래 걸리냐, 공부하는데 돈 내고 학교 다녀서 그래요. 그런데 돈 쓰면서 공부하면 금방 해요. 어제 그저께는 터키에서 제 파트너가 왔어요. 터키 우리랑 똑같은 우랄 알타기어 사람입니다. 어순이 똑같아요. 제가 우리 직원들 데리고 이스탄불 갈 때 단어 100개 딱 줘요. 그래서 이스탄불 비행할 때까지 100개는 금방 외웁니다. 그리고 이스탄불 공항에 딱 도착하면 영어하고 한국말 쓰지 마. 100개면은요 먹고 사는데 터키에서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일주일쯤 있으면 단어 500개 외우거든요. 비즈니스 협상하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터키어를 공부하는데 4년 걸리거든요. 그런데 출장 다니면서 공부하는데 일주일이면 충분하거든요. 그게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의 허구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결론적으로 탁 얘기하면 나 2000년에 5천만 원 가지고 사업 시작했어요. 근데 내가 해보니까 5천만 원 가지고 전 세계 천등 안에 들어가는데 11년 걸리더라고요. 나는 이제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성공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딱 뭐냐? 간단해요.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처음에 이제 성공한 사람들이 물어보면 왜 사업을 시작하셨습니까? 그럼 거창하게 얘기하는데 왜 사업 시작했냐? 취직이 안 되니까 사업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취직이 되면 사업을 안 하지. 나도 대구에서 그만두고 재취업이 됐으면 사업 안 했어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왜 충충살tum 일을 하느냐? 안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면 큰일 나니까. 5단계를 넘었으면 돈 벌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왕 했으면 벌고 싶으니까. 그리고 돈을 벌면 돈을 쓸어 다녀야. 근데 돈도 써보면은요 그거 금방 질려요.
그 다음에 이제는 뭐를 하느냐? 가급적이면 좀 더 큰 꿈을 꾸리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이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이 민족에 도움이 되는 이런 꿈을 꾸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어려운 사람이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요새는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 요새 제 나이가 이제 올해 진갑이 되니까 62이에요. 내가 얼마나 더 오랫동안 사업을 할 줄은 모르겠는데 이제 후배들한테 짐이 되기 전에 떠나야겠죠. 그래서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하루를 내가 과거에 1년 동안 하던 일을 하루 이틀에 하는지 몰라요. 더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요새는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하냐면 후배들한테 미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 수저 타령하는 거예요. 흙 수저니 나무 수저니 뭐 또 인터넷에 보니까 정의가 있더구만. 흙 수저의 정의, 나무 수저의 정의. 저희 아버님은 그냥 조그만 장사하셨어요. 연탄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중학교 다닐 때 집에 학교 오면 그 연탄 집게에다 연탄 들고 연탄을 배달했어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저 동생들 다 연탄 배달했었어요. 그것도 기자촌이라는 동네에서. 그 산비탈 동네입니다. 그래서 뭔 수저인지는 모르겠어요. 나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가정교사를 못하게 해가지고 택시기사를 알바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시택시라는 게 있었는데 24시간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래도 대학교 졸업할 때 4.3 만점에 4.18로 졸업했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4년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 문교부 공대 출신 중에는 조기 졸업 1호입니다. 그래서 24시간은 택시 몰고 24시간 학교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대우그룹의 임원이 됐는지 몰라요. 그런데 사업하면서나 봉급 찍으면서 똑같았던 거 하나는 단 하루도 그냥 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는 똑똑하다 안 똑똑하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습관입니다. 생활 습관. 특히 뒤에 있는 학생들, 젊은 사람들, 여기도 젊은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제일 가지고 있는 큰 재산은 뭐냐? 젊은 시절에 있는 하루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본인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경험은 잘난 척하고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 해주려고 한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은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서 오신 분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각자들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저렇게 하는 사람 얘기도 듣고 다 들었는데 공통적인 거는 다 평범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서 대단한 사람이 돼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나도 했으니까. 나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다 보니까 다 그냥 그렇고 그러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팁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그랬죠. 전공이 뭐였느냐에 따라서 공부하는 거, 여러분이 절실해서 공부하면은요 전공이 뭐든 상관없어요. 1, 2년이면 충분히 여러분도 전문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싶은데 돈은 많으면 좀 쉬울 뿐이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는 젊었을 때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나이도 절대 조건이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누구냐?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사람은 뭐냐? 미안하면 미안한 줄 알고 고마우면 고마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으로 안 되는 거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필요 조건인데도 필요 충분 조건이 안 돼요. 근데 진짜 성공하고 싶으시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 다음에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데서 벗어나세요. 흙수저 타령 이런 거 그만하세요. 나도 흙수저였는데 사실 한 11년 했더니 전 세계 몇백 대까지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전 세계 별거 아니에요. 영어 잘해야지 전 세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나 영어 잘 못해요. 근데 그 영어 가지고 미국에 가서 비즈니스 하는데 영어 때문에 비즈니스 못 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도전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도전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냐?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란 단어는 없는 겁니다. 아직 성공하지 않은 거지. 실패라는 말은 관뚜껑 닫기 바로 직전에 쓰는 거예요. 근데 불가능이라는 단어, 불가능이 어디 있어요? 어려운 거지. 어려운 거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해본 경험으로는 절박하면, 절실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작하면 꼭 성공해요. 다만 일찍 하느냐 늦게 하느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그런 자신감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도전을 해야지 열정이 생기는 것이지, 열정은 누가 주는 선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미안함과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성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가 오는 것이 여러분 모두에게 기회이기를 바랍니다.